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3대 날치기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득권 수호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거짓 뉴스와 막말을 동원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역설적으로 현행 선거제도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보수 기득권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준임을 입증할 뿐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의사를 훔쳐 권력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검찰 권력을 손에 쥐고 휘둘러서 예전처럼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반발하면 할수록 개혁의 필요성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날치기가 아니라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다. 더구나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출신의 황우영 전 의원입니다. 과거 한국당이 의석 과반을 점유했던 18대 국회에서 무려 97건의 본회의 직권 상정이 이루어졌고 국회의 대화 기능이 완전 마비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최장 330일의 대화를 하라는 장치를 만든 것이 패스트트랙의 취지입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운운하며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빠르면 내일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됩니다. 비록 미흡한 점이 있으나 여야 사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이 불법적인 실력 저지에 나선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정의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민심 그대로의 선거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 장자연 씨와 별장 성접대 사건 등을 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번 달로 활동을 마칩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장씨 사건 재수사와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의 연장 불가 방침은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동료이자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호 씨는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증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별장 사건 또한 추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과거사위 연장의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자신의 무성의한 수사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장자연 리스트에 올랐다고 알려진 우리 사회 기득권층을 아직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까? 검찰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성폭력 가해자들은 앞으로도 권력의 힘을 빌려서 기기양양 웃게 될 것입니다. 장자연과 윤지호 씨 같은 죄 없는 피해자들만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의 명예가 아니라 검찰의 권력 남용과 직무유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약자들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윤지호 씨의 목소리, 아니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과거사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검찰이 권력의 내부자들을 벗어나 국민의 편이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사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직속 상관인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가 그를 비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도덕하고 잔인한 성범죄자들과 한편인지 아닌지 황교안 대표는 한 점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전혀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장관은 간호사 고시 기준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11시간 연속 휴게제를 도입하면 된다는 이미 내놓은 답변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노동부가 간호사 기준 고시를 탄력근로제 확대와 똑같게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바꾸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3개월 전의 과로를 밝히기 위해서라는 생뚱맞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유럽연합의 11시간 연속 휴게제가 휴일 하루는 무조건 쉬도록 하는 다른 성격의 제도라는 저희 지적에 대해서도 유럽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1년이라는 전문서답을 했습니다. 이날 답변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탄력 근로제 실태 조사에서 사업장의 70%가 노조나 노동자 대표의 동의 없이 탄력 근로제를 불법 도입한 점을 확인했음에도 그 결과 발표를 고의로 누락하는 반칙을 저지른 점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3개월짜리 탄력 근로제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노동부가 6개월로 늘리자고 하다 보니 이런 거짓 보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법 조항이 이토록 무력화된 점을 알면서도 지난 2월 15일 경사노위에서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할 경우 11시간 연속 휴게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문에 사인까지 한 것입니다. 낮은 노조 조직률과 위법 사항을 고려하면 11시간 연속 휴게제가 그림의 떡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인데도 그저 탄력 근로제 확대라는 결과를 빨리 내놓기 위한 날림 합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이미 이 문제를 지적해온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탄력 근로제만 확대되면 된다는 태도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는 답변만 내놓았고 결국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만일 탄력 근로제가 이대로 확대된다면 절대 다수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은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릴 것이고 노동자들은 밤 12시 칼퇴근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 목표를 무너뜨리고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탄력 근로제 확대가 이대로 추진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